최근 메타버스 또 자율주행 신조어들을 많이 들으셨죠? 무슨 뜻인가 많이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요. 기술의 발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당히 또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걱정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두렵기도 한데요. 오늘은 시사바다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TBN 특집 릴레이 인터뷰 미래 교통 혁명을 꿈꾸다 라는 주제로 앞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미래 교통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 고광용 융합기술연구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지형 오토노머스 A2G 대표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오토노머스 A2G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는 이제 오토노머스라고 하면 이제 자율주행을 뜻하는 단어고요. 네. A2G라고 하면 A부터 Z까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개발한다라는 뜻이고요. 네.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려면 사람과 같이 두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 자동차의 두뇌를 개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위한 두뇌와 같은 네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자, 자율주행 그러면은 운전자 없이도 자동으로 차가 목적지까지 간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그러면 어떤 기술인가요? 네, 자율주행은 이제 차량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들, 카메라라든지 네.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에서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사람과 같이 주변을 분류하고 네.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핸들을 얼마나 꺾을지, 네. 악셀 브레이크는 얼마나 밟을지를 이제 차 스스로 판단해서 실제 도로 위에서 주행을 하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진짜 우리가 만화책에 나서 봤던 네네네. 30년 전에는 정말 이게 상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것이 자율주행차인데 네. 자율주행차라 하면 그러면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지 않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술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안전 요원이 일단 운전석에 앉아서 하고 있고요. 네. 궁극적인 목표는 운전석에 없이 사람이 잠을 잔다라든지 운전석을 비우고 옆자리에 있는다라든지 네. 이런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럴 때문에. 네. 고 차장님, 또 궁금한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 앞으로 첨단 기술이고 미래 기술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레벨 3, 레벨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레벨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슨 네. 의미입니까? 레벨 3 정도 되면 네. 이제 우리 쉬운 말로 반자동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동으로 전환을 하고 네. 시설이 아주 좋은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차량이 되겠고요. 레벨 네. 4가 되면 사실 이제 위험한 순간에 수동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핸들은 있지만 거의 핸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혼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 레벨 5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차량에서 센터 패시아에 아무것도 없이 네. 커다란 터치 스크린 하나만 있는 그런 차가 되겠죠. 네, 레벨 5가 가장 진전된 단계인데, 자,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지금 레벨 3 차량들이 상용화 수준이 거의 판매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지금 레벨 4를 위한 연구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레벨 4까지는 못 갔네요. 4까지는 그렇습니다. 못 갔는데 4까지 언제쯤 가능을 할까요? 운전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인 4 플러스 4단계, 5단계 가기는 갈 텐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제 사실 약간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아마 예를 들어서 상암 월드컵 구장에 트랙을 계속 돌기만 하는 차량이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 현재도 레벨 5 차량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단순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적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매뉴얼에 문제가 생겨서 매뉴얼 공사를 위해서 트랙을 차단하고 차가 거기를 약간 우회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다면 그건 레벨 5 차량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특히 자율주행 차량들은 자기가 진행돼야 될 차량에 대해서 1m나 2m 간격으로 위치 정보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딱 막혀버려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아. 그러면 그때는
별 수 없이 네. 수동으로 전환을 해서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단순한 도로 사정이라면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자율주행 쪽으로 더 완벽하게 갈 수 있는데 복잡한 도심에 비가 오고 또 사람들은 많고 횡단보도도 있고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습니다. 한 대표님. 네. 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어떤 기술이 중요한 겁니까? 굉장히 많은 사실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지를 잘해야 되겠죠. 눈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물을 잘 인지할 수 있는 센서 기술들. 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이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인공지능이라고 하겠죠. 어. 주변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고 네네. 하는 그 컴퓨팅 처리 능력, 고도화된 알고리즘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네네. 최종적으로는 이 명령을 받아서 차가 움직여야 되니까 네. 차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 제어 기술이 아.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자율주행차면 제일 궁금한 게 네. 갑자기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레벨 2냐, 3냐, 4냐 이렇게 네. 등급이 나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 자율주행을 레벨 4라고 본다면 네. 고장이 났을 때도 그 위기의 상황을 사람이 아닌 차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업 시스템, 그러니까 리던던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만이 진정한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기기의 오작동이 발생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네네. 것까지 또 포함이 돼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가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첨단 기술인데 고 차장님, 우리 도로교통공단 융합기술연구소는 자율주행 협력기술 가운데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 융합기술연구처에서는 네. 자율주행 차량들이 이제 고속도로와 달리 센서와 자동차 기술만으로는 도심을 통과하기가 녹록지 않죠. 그래서 네. 불안전한 도시부 교통 자율주행을 네. 완전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설에서 도움을 준다라는 뜻으로 자율협력주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차에서는 이 자율주행 협력 기술, 즉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차장님,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자율주행 기술력이 높아져야 되지만 도로도 상당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도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자들이 네. 일반적으로 쉽게 느끼는 건데 뭐 차선이 희미하게 지워져 있다거나 아니면 전혀 이 교차로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어떻게 통과하라는 얘기지? 네. 사람조차도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거든요. 헷갈리죠. 예.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인프라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자율주행 레벨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네. 정규화되어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시설이 규격에 굉장히 적합하게 만들어지고 정비돼야 네.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여러 가지가 상당히 고려돼야 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또 상황들에 맞부딪힐 수 있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그걸 대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학습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통해서 실제 지난해 말 자율주행 서비스를 한번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실제 이제 자율주행차를 달려보니까 어떤 건 참 이 정도까지나 돼? 근데 어떤 건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카카모 앱을 통해서 네네.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세종시에서 일부 그 세종시 청사 주변 30km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적으면 네. 뭐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혀 개입 없이 뭐 교차로라든지 뭐 우회전자 다 통과하고요. 네. 앞쪽에 뭐 불법 주정차 같은 것도 알아서 피해가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도 다 대응할 정도로 네.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 기술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누군가 자칫 야구 놀이를 하다가 네네. 축구를 하다가 그런 공이 날아왔을 때 네네. 그런 게 대응이 될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기준이 다 정해져야 됩니다. 공은 어느 정도 크기까지 대응을 해야 되고 네.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무시하고 치고 가야 되고 그런 기술도 다 있어야 될 거고요. 네. 저희가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는 어느 정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네. 낮이나 밤이나 다 되긴 하는데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돌발 상황, 갑자기 앞쪽에 도로가 차단됐다라든지 네.
그 교통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서 뭐 전멸등이 됐다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센서에 의존해 가지고만은 이제 그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빨리 이렇게 인프라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네. 저희가 주변에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다면 보다 완벽한 그렇군요.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진짜 뭐 인공지능까지도 더 개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치님 궁금한 건 제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자율주행차 안 돼요. 그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는데 큰일 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은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또 사람 운전자와 자율주행차가 동시에 달리는 그런 기간도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존이 가능할지도 궁금하네요. 예, 뭐 제 개인적으로 예측해 본다면 네. 그 실제 실도로에서의 자율주행 기능은 아마도 일정 기간은 승용차와 화물차 위주로 도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관련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약 2,400만 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등록돼서 아직도 운행 가능한 차량이 10대가 넘더라고요. 오. 그리고 30년 이상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약 네. 7만 7천 대쯤 됩니다. 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완성된다고 쳤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생산되는 기계식 차량이 네. 30년 이상을 계속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다고 한다면 반세기 이상은 자율주행 차량과 인간 운전자들이 공존해야 되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안전하게 자율주행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차량이 또 자율주행차가 되고 도로 상황 자체도 그렇게 맞춰서 변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참 이게 아무리 뛰어난 기술 또 훌륭한 기술도 사실 단박에 되는 건 없네요. 네. 한 대표님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네. 근데 긍정적인데 자율주행차 하면 그러면 운전자가 없어지는 건가? 이제는 뭐 대리 운전자도 필요가 없는 것인가? 또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 상당히 궁금한데 머릿속에 그려지는 자율주행차 시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우선 뭐 질문 주신 대로 가까운 미래라고 본다면 뭐 네. 10년 내외로 본다면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좀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대리운전 없이 뭐 무인 택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네. 지금 도로에서 일반 차들과 혼재되면서 되기는 조금 힘들어질 것 같고요. 대신 뭐 지금 버스 전용 차로가 있듯이 네. 자율주행차 전용 차로가 있다라든지 아, 아니면 어떤 지역을 순환하는 네. 뭐 저속 셔틀버스라든지 아, 그리고 아니면은 뭐 어떤 큰 공장 내에서 다니는 순환 셔틀버스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이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기 뭐 어려운 장소 쉽게 말해서 핵 폐기물을 뭐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동해야 되는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특수 그런 경우에는 목적차 무인 운전 차량이 더 그렇죠. 나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반 차를 외에 특수 네. 목적차 아니면 특정 지역만 무한 순회하는 그런 차들부터 조금씩 이제 무인화해서 네.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수준과 네네. 자율주행의 수준과 네,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외국에 앞서 있는 네. 미국이나 네. 또는 유럽 같은 경우 비교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 질문 제가 되게 많이 받는데요. 이게 이제 달리기로 본다면 전 한 100m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데요. 100m에 대신 기준이 중요하죠. 이게 400m 달리기냐, 네. 마라톤이냐 이게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네. 뭐 외국보다 조금 뒤처져 있지만 결코 그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이 제일 좀 빠져요? 기술은 사실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해봤냐, 네. 실증을 해봤냐, 이 차의 경험치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동일한 센서를 쓰고 유사한 네.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저희 나라가 유럽의 자동차 역사 200년을 따라잡았는데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시작된 지 뭐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뭐 얼마가 뒤쳐졌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따라잡을 수 있다.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치장님, 이제 우리 기술도 많이 이제 세계 자율주행차 인류 기술하고 근접했는데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좀 선결돼야 될 제도적 과제나 인프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자율주행 산업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아까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는 이제 네. 일부 아직까지도 좀 완벽해지지 않은 기술들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부에서는 위치 측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건물들이 많아서 10m, 20m 떨어진 곳으로 측정이 되기도 하는데 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기술 등 한 최소 5년 이상 더 소요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 보자면 뭐 아까 말씀드린 도로 시설의 정교화 문제 이게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제도 인프라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자율주행을 하는 AI 소프트웨어의 주행 능력이나 운전 능력을 검증하는 문제. 이게 이제 일반 운전자와 공존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용성을 네. 확보하면서 도로 시설을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주행 기술 쪽은 교통안전공단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안전운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운전자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도로교통공단이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어떤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네. 차량의 사고 범위와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요즘 이제 시범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정적인 선에서 제도화가 돼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완전하게 그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 보자면 그 센스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물의 지능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특히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방대한 규모의 실시간 정보가 차량들한테 수십만 수천만 대의 차량들한테 중요하네요. 지속적으로 네.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을 국가적으로 체계를 구축해 줄 필요가 있고요. 처장님, 그렇다면 통신 기술도 상당히 발달돼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잠깐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면 그냥 단순히 센스가 발달돼 있고 인공 두뇌가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한 대표님 보시기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율주행차가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자율주행차가 과연 안전한 것일까? 우리 청취자분께서도 3676님, 배 선장님, 자율주행차를 사람들이 믿고 갈 수 있을까요? 보행자들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를 보면 괜찮아? 이렇게 또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어떻게 네. 좀 더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될까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대신 그 기술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라든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선행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율주행 기술은 사실 사회적 수용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율주행 차만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게 아니라 네. 일반인들도 저 자율주행 차는 안전할 거야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차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고 네. 각종 도로의 뭐 신호등 같이 횡단보도 신호등 같이 어떤 인프라라든지 제도나 규제 이런 것들이 다 공룡적으로 인식이 된 상태에서야지만이 네. 다들 서로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적보다는 뭐 사회적 수용성, 일반인들이 네네. 느꼈을 때 얼마나 이 차가 안전할까를 먼저 받아들여야지만이 네.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고차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계시다면 아빠 궁금해 자율주행차가 뭐예요? 이런 궁금증도 있겠지만 또 운전을 직업으로 가지는 분들은 이게 사회가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또 우리가 산업을 생각해 보면 이 기술 발전도 중요한데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 어떤 점이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까요? 아까 방금 이제 뭐 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아무리 안전하다고 주장을 한들 네. 그걸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흔쾌하게 안전하다라고 실제로 느끼기 전까지는 그 기술을 사용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기술을 가진 분들이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국가가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고 그 검증을 한 결과를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해주는 게 그게 가장 큰 요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미래의 교통혁명의 미래의 교통문화의 변화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